이 정도는 다들 하는 거야. 완벽해 보이는 그 사람이 던진 한마디. 연구자, 상사, 친구, 가족. 당신 곁에 그 사람은 정말 당신이 아는 그대로일까요? 사람의 진짜 본성이 드러나는 순간 6개의 충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우리는 모두 누군가의 진짜 마음을 알고 싶어 합니다.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어떤 본성을 가지고 있는지 궁금해하죠.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그런 진심을 알게 되는 것이 두렵기도 합니다. 오늘은 제가 겪었던 특별한 경험을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겉으로는 완벽해 보이는 사람의 숨겨진 이면을 발견하게 된 이야기입니다. 저는 대학원에서 심리학을 전공하고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만난 지연은 처음부터 제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뛰어난 학점은 물론이고 교수님들의 신임도 두터웠죠. 게다가 후배들을 위해 자신의 시간을 아끼지 않고 멘토링을 해주는 모습은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지연의 이런 모습을 보며 저는 깊은 존경심을 느꼈고 친구가 되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연히 같은 연구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되면서 저희는 자주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연구실에서 마주치는 정도였지만 점차 함께 식사도 하고 서로의 고민을 나누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지연은 정말 완벽한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연구실 선후배들 사이에서도 평판이 좋았고 어떤 일이든 척척해내는 모습이 놀라웠죠. 하지만 제가 지연의 진짜 모습을 보게 된 것은 중요한 학회 발표를 준비하면서였습니다. 저희는 6개월 동안 진행했던 연구 결과를 함께 발표하게 되었는데 지연이 첫 발표를 맡았고 제가 이어서 발표를 하기로 했습니다. 발표 전날 지연이 갑자기 저를 불렀습니다. 발표 자료를 좀 봐줄래? 네가 보기에는 어떨 것 같아? 저는 흔쾌히 수락했습니다. 하지만 자료를 보는 순간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제가 진행했던 실험 결과의 일부가 살짝 수정되어 있었던 거죠. 처음에는 단순한 실수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살펴보니 그 수정된 데이터가 우리 연구의 가설을 더욱 강력하게 뒷받침하는 방향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이 부분을 지적했습니다. 그런데 지연의 반응이 예상과는 달랐습니다. 아, 그거 그냥 약간의 보정이야. 어차피 우리가 예상했던 결과잖아. 너무 딱딱하게 생각하지 마. 그 순간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가 존경했던 지연이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조작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긴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더 놀라웠던 것은 이어진 그의 말이었습니다. 사실 난 항상 이렇게 해왔어. 연구라는 게 뭐 있나? 결과만 좋으면 되는 거지. 너도 앞으로 알게 될 거야. 이게 학계에서 살아남는 방법이라는 걸. 그 순간 저는 지연의 겉모습 속에 숨겨져 있던 진짜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완벽해 보이는 학점과 연구 성과들, 그리고 그동안의 찬사들. 모든 것이 의심스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고민 끝에 용기를 내어 교수님께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연구자로서의 양심을 저버릴 수는 없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지연의 이전 연구들에서도 비슷한 문제들이 발견되었고 그동안의 화려했던 성과들이 모두 허상이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저는 깨달았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만으로는 그 사람의 진정한 가치관과 윤리의식을 판단할 수 없다는 것을요. 때로는 가장 완벽해 보이는 사람의 내면에 가장 큰 결함이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눈앞의 이익이나 편안함을 위해 진실을 외면할 것인가, 아니면 올바른 길을 선택할 것인가? 이것이야말로 우리의 진정한 인격을 결정짓는 순간일 것입니다. 지금도 저는 가끔 그때의 일을 떠올립니다. 누군가의 진짜 모습은 종종 우리가 예상치 못한 순간에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드러납니다. 그리고 그것을 마주했을 때 우리가 보이는 반응이야말로 우리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보여주는 거울이 되는 것 같습니다. 지난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겉으로 완벽해 보이는 사람의 숨겨진 이면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누군가의 진짜 마음은 때로 예상치 못한 위기 상황에서 가장 극적으로 드러나기도 합니다. 제가 심리학 연구실을 떠나 첫 직장에서 일하게 된 것은 그로부터 1년 후였습니다. 대기업 인사팀에서 일하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만난 팀장님은 정말 특별한 분이었습니다. 항상 부드러운 말투와 온화한 미소를 지으시던 분이었죠.
직원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모든 결정을 팀원들과 상의하면서 내리시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특히 매달 있는 성과 평가 회의에서도 늘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을 강조하셨습니다. 회사에서는 업적을 인정받아 승진도 빠르게 하셨고 많은 직원들이 그분을 롤 모델로 삼았죠. 저 역시 그런 팀장님 밑에서 일하게 된 것을 행운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회사에 큰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갑작스러운 경영난으로 인한 구조조정 명단을 각 팀에서 제출해야 한다는 지시가 내려온 것입니다. 우리 팀에서도 2명의 인원을 줄여야 했습니다. 모두가 불안해하는 가운데 팀장님은 여전히 침착한 모습으로 개인 면담을 시작하셨습니다. 제 차례가 되어 팀장님 방으로 들어갔을 때 저는 믿을 수 없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자네가 이번에 도와주면 좋겠네. 사실 최 대리 성과가 좋지 않다는 건 다들 알지 않나? 자네가 최 대리의 실수나 부족한 점들을 정리해서 보고서를 작성해주면 어떨까? 순간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최 대리는 우리 팀에서 가장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직원 중 한 명이었습니다. 다만 팀장님의 의견에 가끔 반대 의견을 내는 편이었죠. 더 충격적인 것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팀장님은 서류를 하나 내밀며 말씀하셨습니다. 이건 지난 3개월간 최 대리의 근태 기록이야. 여기 몇 군데만 수정하면 돼. 자네도 알다시피 요즘 경기가 안 좋잖나. 서로 돕고 살아야지. 그제야 저는 이해했습니다. 지난 몇 달간 있었던 일들이 떠올랐습니다. 팀장님께 반대 의견을 낸 직원들이 하나둘 다른 부서로 밀려나거나 갑자기 안 좋은 평가를 받게 된 이유를. 그동안의 공정하고 민주적인 모습은 모두 가면이었던 거죠. 하지만 제가 예상하지 못했던 반전이 또 있었습니다. 제가 고민하며 대답을 망설이고 있을 때 밖에서 소란이 일어났습니다. 알고 보니 최 대리가 팀장님의 이야기를 우연히 듣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팀장님의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최 대리, 오해입니다. 나는 단지 정민 씨가 제안한 내용을 검토하고 있었을 뿐이에요. 순식간에 저는 모함을 하는 나쁜 직원이 되어 있었습니다. 팀장님의 표정에서는 더 이상 온화한 미소를 찾아볼 수 없었죠. 대신 차가운 위협이 느껴졌습니다. 다행히도 최 대리는 이미 모든 대화를 녹음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팀장님이 다른 직원들에게 했던 비슷한 제안들의 증거도 수집해 두었던 것이었죠. 결국 이 사건은 경영진에게까지 알려졌고 오히려 팀장님께서 직위 해제되는 것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이 일을 겪으며 저는 깊이 깨달았습니다. 평소에 온화하고 민주적인 모습이 그 사람의 전부가 아닐 수 있다는 것을요. 진정한 인격은 자신의 이익과 안전이 위협받는 순간에 드러납니다. 그리고 그것은 때로 우리가 상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모습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저는 희망도 보았습니다. 최 대리처럼 끝까지 원칙을 지키고 진실을 밝히려 노력한 사람들 덕분에 우리 사회가 조금씩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희망을요. 위기의 순간에 우리가 보여주는 모습이야말로 우리의 진정한 가치관을 증명하는 것이 아닐까요? 지금까지 우리는 큰 사건들 속에서 드러나는 사람들의 진면목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사실 우리의 본성은 때로는 가장 사소하고 평범한 순간에 드러나기도 합니다. 오늘은 제가 카페 창업 과정에서 겪었던 특별한 경험을 나누려고 합니다. 회사를 그만두고 친구 현우와 함께 카페를 창업하기로 했을 때 주변에서는 많은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대학 시절부터 절친한 친구였던 현우는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사람이었고 서로를 완벽하게 이해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카페 오픈을 준비하는 과정은 순조로웠습니다. 현우는 인테리어 감각이 뛰어났고 저는 경영과 마케팅을 맡았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장점을 잘 살려가며 일을 진행했죠. 특히 현우는 직원들과도 잘 지내며 항상 배려심 넘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작은 균열이 시작된 것은 카페가 자리를 잡아가면서부터였습니다. 처음에는 사소한 것들이었습니다. 마감 정리를 할 때 현우가 자주 먼저 가버린다든가 재고 관리를 소홀히 한다든가 하는 것들이었죠. 저는 오랜 친구를 믿었기에 그런 부분들을 너그럽게 넘기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알게 된 사실 하나가 저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카페에서 일하는 아르바이트생 지수가 울면서 저를 찾아온 것입니다. 현우가 직원들의 급여에서 조금씩 돈을 빼서 착복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었죠. 처음에는 믿기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지수가 보여준 증거들은 명확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이것이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는 점이었습니다. 현우는 체계적으로 직원들의 근무 시간을 조작하고 팁을 착취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후 저는 현우와 대화를 시도했습니다. 그의 반응은 예상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뭐 어때서? 다들 이렇게 하는 거야. 너무 착하게 살지 마. 이 정도는 사장의 권리라고. 그의 말에서 저는 낯선 냉정함을 발견했습니다. 20년 지기 친구라고 생각했던 사람의 입에서 나온 말이라고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더 큰 충격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우리의 갈등이 깊어지자 현우는 갑자기 자신이 몰래 모아둔 돈을 꺼내며 제안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자. 네가 카페를 완전히 넘겨받든지 아니면 내가 인수할 테니 내 지분을 팔든지 선택해. 그제야 저는 깨달았습니다. 그동안 현우가 보여준 성실함과 배려심은 모두 계산된 연기였다는 것을요. 그는 처음부터 이런 순간을 계획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직원들이 하나둘씩 현우의 비리를 증언하기 시작했고 결국 그의 행동들은 모두에게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놀랍게도 이 과정에서 현우는 오히려 저를 배신자로 몰아가려 했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저는 깊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우리가 믿어온 누군가의 모습이 완전한 거짓일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것이 드러나는 것은 때로는 아주 사소한 일상의 순간들을 통해서라는 것을 말입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런 경험이 우리를 더 냉소적으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오히려 이를 통해 우리는 진정한 신뢰와 우정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를 배울 수 있습니다. 지금 저는 새로운 파트너와 함께 다른 카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서로의 진심을 확인하고 정직과 신뢰를 최우선의 가치로 삼고 있죠. 때로는 힘들지만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관계를 만들어가는 올바른 방법이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직장과 사업 관계에서 드러나는 사람들의 진면목을 살펴보았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조금 더 가까운 곳, 바로 가족 관계에서 발견하게 된 놀라운 진실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제 동생 수진이는 어릴 때부터 모범생이었습니다. 부모님의 자랑거리였죠. 공부도 잘했고 매사에 의젓했으며 특히 효심이 깊었습니다. 저는 늘 동생이 부러웠습니다. 부모님께 사랑을 받는 것은 물론 주변 어른들에게도 항상 칭찬을 들었으니까요. 수진이는 의대에 진학했고 의사가 되어서도 환자들에게 헌신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야근이 많은 직업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말마다 부모님을 찾아뵈었죠. 명절에는 항상 가장 먼저 도착해서 준비를 도왔고 부모님의 생신에도 큰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동생의 숨겨진 면을 보게 된 것은 부모님께서 은퇴하신 후였습니다. 갑자기 찾아온 경제적 어려움으로 부모님께서 동생에게 도움을 청하셨을 때였죠. 처음에 동생은 자신의 형편이 어렵다며 거절했습니다. 이해할 수 있는 일이었죠. 하지만 그 뒤로 동생의 태도가 급격히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말 방문은 점점 뜸해졌고 전화도 잘 받지 않았습니다. 부모님이 아프다는 연락을 드려도 병원에서 너무 바빠라는 답변뿐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동생의 SNS를 보게 되었습니다. 거기에는 부모님께 바쁘다고 했던 바로 그 주말 호화로운 리조트에서 휴가를 즐기는 사진들이 가득했습니다. 충격이었습니다. 하지만 더 큰 충격은 그 뒤에 찾아왔습니다. 부모님의 오랜 친구분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알고 보니 수진이는 몇 년 전부터 부모님 명의로 대출을 받아왔다는 것이었습니다. 부모님은 이 사실을 알면서도 저희에게 말씀하지 않으셨더군요. 그런데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대출 서류를 검토하면서 이 돈이 단순히 사치품을 구매하거나 휴가를 즐기는 데 쓰인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수진이는 이 돈으로 어려운 환자들의 치료비를 대신 납부하고 있었습니다. 병원에서 만난 불우한 환자들을 돕기 위해 자신의 이름이 아닌 익명으로 꾸준히 기부를 해온 것이었죠. 이 사실을 알게 된 후 저는 동생과 길고 긴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수진이는 눈물을 흘리며 고백했습니다. 언니, 나는 사실 부모님이 부담스러웠어. 완벽한 딸이어야 한다는 부담감이 너무 컸지. 그래서 도망치듯 환자들에게 집중했던 것 같아. 그들을 돕는 것이 내 죄책감을 덜어주는 것 같았거든. 그제야 저는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동생의 차가운 태도,
뒤에 숨겨진 진짜 마음을요. 그것은 단순한 이기심이 아니라 완벽해야 한다는 압박감과 그로 인한 도피였던 것입니다. 우리는 함께 부모님을 찾아뵈었습니다. 긴 대화 끝에 수진이는 처음으로 자신의 약점과 두려움을 털어놓았고 부모님은 그동안 알고 계셨다며 따뜻하게 안아주셨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저는 깨달았습니다. 누군가의 진심은 겉으로 보이는 것처럼 단순하지 않다는 것을요. 때로는 가장 차갑게 보이는 행동 뒤에 가장 따뜻한 마음이 숨어 있을 수 있고 완벽해 보이는 사람일수록 더 큰 고민과 아픔을 안고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지금 우리 가족은 그 어느 때보다 가깝습니다. 서로의 진심을 이해하게 되었기 때문이겠죠.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아. 이것이 우리가 배운 가장 큰 교훈이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다양한 관계 속에서 드러나는 사람들의 진면목을 살펴보았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조금 특별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바로 온라인이라는 가상 공간에서 만난 사람들의 예상치 못한 진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운영하는 작은 카페가 자리를 잡아가면서 저는 온라인 커뮤니티를 만들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카페 소식을 전하는 공간이었지만 점차 따뜻한 이야기를 나누는 공간으로 발전했죠. 특히 한 회원이 눈에 띄었습니다. 아이디는 따뜻한 사람이었죠. 따뜻한 사람은 항상 긍정적인 댓글을 달았습니다. 누군가 힘들다는 글을 올리면 진심 어린 위로를 건넸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나서서 도왔죠. 심지어 자신의 월급을 모아 어려운 회원들에게 기부도 했습니다. 많은 회원들이 그를 우리 커뮤니티의 비공식 상담사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회원이 저에게 충격적인 제보를 해왔습니다. 따뜻한 사람이 사실은 전문적인 사기꾼이라는 것이었죠. 처음에는 믿기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제보자가 보내준 증거들은 명확했습니다. 따뜻한 사람은 우리 커뮤니티뿐만 아니라 여러 온라인 공간에서 비슷한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따뜻한 조언자로 신뢰를 쌓은 뒤 나중에는 투자를 권유하거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수법이었죠. 우리 커뮤니티에서도 이미 몇몇 회원들에게 접근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 사실을 파헤치려 할 때 뜻밖의 진실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따뜻한 사람의 실제 정체는 은퇴한 상담 심리학 교수였던 것입니다. 그는 정말로 사람들을 돕고 있었고 오히려 자신이 사기를 당한 피해자였습니다. 알고 보니 누군가가 그의 정보를 도용해 다른 커뮤니티에서 사기 행각을 벌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따뜻한 사람은 오히려 자신의 전문성을 활용해 다른 피해자들을 찾아 돕고 있었습니다. 그가 모은 기부금도 모두 실제로 어려운 사람들에게 전달되고 있었죠. 이 과정에서 더 놀라운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그를 사기꾼이라고 제보한 회원이 오히려 진짜 사기꾼이었던 것입니다. 따뜻한 사람이 자신의 사기 행각을 눈치챘다는 것을 알고 먼저 그의 신뢰를 무너뜨리려 했던 것이었죠. 이 사건은 우리 커뮤니티에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하지만 더 놀라운 것은 그 이후였습니다. 따뜻한 사람은 이 일을 계기로 온라인상에서의 신뢰와 진정성에 대한 강연을 시작했고 우리 커뮤니티는 더욱 끈끈한 유대감을 가진 공간으로 발전했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저는 깊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디지털 시대의 진실을 판단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그리고 때로는 우리의 의심과 경계심이 오히려 진정한 선의를 가로막을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런 혼란스러운 시대일수록 진정성 있는 소통과 신뢰가 더욱 중요하다는 점입니다. 비록 우리는 서로의 얼굴을 직접 볼 수 없을지 모르지만 진심은 결국 시간이 흐르면서 드러나게 됩니다. 지금도 우리 커뮤니티는 따뜻한 사람의 이야기를 새로운 회원들에게 들려줍니다. 그것은 단순한 해프닝이 아닌 우리가 어떻게 진정한 신뢰를 쌓아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소중한 교훈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다양한 상황에서 드러나는 사람들의 진면목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연구실에서, 회사에서, 사업관계에서, 가족 사이에서, 그리고 온라인에서 마주친 예상치 못한 진실들을 함께 살펴보았죠. 오늘은 이 모든 경험들이 제 삶에 가져온 특별한 변화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그동안의 경험들은 제게 큰 상처가 되기도 했지만 동시에 소중한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특히 최근에 있었던 일은 제가 이 모든 경험을 완전히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게 만들었습니다.
얼마 전 저는 우연히 옛 은사님을 만났습니다. 제가 겪었던 일들을 털어놓자 은사님께서는 의외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가 그토록 찾아 헤매던 진실이 사실은 내 안에 있었던 게 아닐까? 처음에는 그 말씀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천천히 생각해보니 제가 다른 사람들의 진면목을 발견할 수 있었던 것은 결국 제 안에 있던 진정성 때문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연구실에 지연이가 데이터를 조작했을 때도, 회사 팀장님이 불공정한 제안을 했을 때도, 오랜 친구가 사업에서 배신했을 때도, 그리고 동생의 차가운 태도, 뒤에 숨겨진 따뜻한 마음을 발견했을 때도, 온라인 공간에서 진정성의 가치를 재확인했을 때도, 모든 순간에 제가 할 수 있었던 것은 진실을 마주하는 용기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놀라운 반전은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 은사님께서는 제 이야기를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동안 제가 만난 많은 사람들이 제가 모르는 사이에 은사님께 연락을 했었다고 합니다. 지연이도, 팀장님도, 심지어 동생도. 그들은 모두 제가 보여준 용기와 진정성 때문에 자신들의 삶을 돌아보게 되었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저는 처음으로 깊은 위로를 받았습니다. 진실을 찾아 헤매는 과정이 어쩌면 다른 누군가의 인생을 바꾸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우리는 모두 완벽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실수를 하고 때로는 잘못된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순간에도 진실을 마주할 용기를 잃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용기는 반드시 누군가에게 전해져서 또 다른 변화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이제 저는 매주 여러분과 함께 이런 이야기들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마주하는 작은 선택들, 그리고 그 속에 숨겨진 큰 진실들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도 듣고 싶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매주 새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과 생각도 들려주세요. 우리가 나누는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가, 또 누군가에게는 용기가 될 수 있으니까요. 다음 영상에서는 더욱 깊이 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하루가 진실과 용기로 가득하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